533 뭐 이건 볼 건 아니고 그냥 칠판만 잠깐 봐도 되고 결국 이 문제는 뭐야? 이동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동은 이동이고 근데 그 이동한 후에 직선과 직선과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가 포인트잖아. 결국은 뭐야? 어느 한 녀석과 평행합니다. 혹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다 만납니다. 결국은 요게 문제 아니야? 어느 단어에서 나왔던 직선의 방정식 나왔던 거기가 문제인 거지. 뭐 말인지 알겠어? 이동은 이동 말 그대로 시켜주면 돼. 잠깐만 출첵을 하나도 안 했네. 카토반. 왜 이렇게 느려? 자네 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버스. 자,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키고 나서의 후의 얘기. 거기가 사실 질문일 거야.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건 못하는 사람 없거든.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공통점? 얘를 평이동 시킨다고 해봐야 기울기가 변하진 않는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셋 다 나와 있네. 그럼 두 녀석을 평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이동한 후에 뭐 하면 된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요 두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뭐 하면 돼? 그 녀석의 교점을, 얘도 이동 후에 있는 고놈도 함께 지나주면 되겠다. 맞지? 네, 대입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요. 자, 561번으로 가봅시다. 561번. 그림과 같이 원 위에 x좌표가 각각 3과 7인 점이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 10짜리네요. 자, 그때 어쨌든 3과 7인 두 점 A1과 A2가 있습니다. 1사면 위에. 그때 B, 마이너스 10,0이라는 B라는 점을 지나면서 A1B라는 직선, A2B라는 직선을 만들었어. 그때 각각 수직인 직선이 뭐해? 1과 만나는 점들 B가 아닌 두 점을 뭐? 이 직선에 뭐 하는?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뭐 하는 직선? 수직인 직선. 뭐? B를 지나고. 맞죠? 그렇게 만들어서 만나는 점을 각각 C1과 C2라고 잡았습니다. 자, 끝났네요. 뭐가요? 결국은 여기가 90도잖아. 뭐가? 원주각이. 원주각이 90도가 된다? 얘네는 지름이겠네. 얘가 7이다? 얘는 마이너스 7이겠지. 왜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빵, 빵이니까. 두 번째 A1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뭐다? 이렇게. A1과 C1은 어떤 점이다?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이다. 여기 X좌표가 뭐겠네요? 마이너스 3콤마겠네요. 알았죠? 그때 각각의 Y좌표, X좌표를 각각 뭐? A와 B라고 합니다. 자, C1은 뭐예요? 요 놈의 좌표 미리 찾아왔었으면 땡큐지. 7 넣어주면 얼마야? 7의 제곱 49냐? 맞죠? 그럼 Y제곱은 뭐겠어요? 루트 51이겠네. Y제곱은 51이겠네. 그 위에 A2의 좌표가 다시 한번 어디다? 7, 루트 51.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51. 뭐? 결국 이번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Y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맞지? 응, 잘못 잡았어. 미안해요. 여기가 3콤마구나. 그지? 3,9, 91? 루트 91. 땡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91이고 요 놈의 좌표가 루트 51이다. 맞지? 정확하는 마이너스. 됐지요? 그러면 끝났네.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답은 뭐야? 51 더하기 91. 얼마지? 142? 이렇게 되겠네. 시은아, 알겠냐? 이거는 결국 뭐가 핵심이다? 원주각이 90도가 됐다. 맞지?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이었다. 알았지? 예. 500, 609번 갑시다. 쭉 넘어가요. 자, 요런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최대 최소, 그렇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가 도대체 뭘까? 이거야. 그때 너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뭐 정확하게는 그림, 그 녀석을 그려보고 싶은데 얘를 딱 보자마자 x의 부호가 바뀌었네, 뭐 x에다 1 더했네, 1 뺐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다? 이동을 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주세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부터 항상 출발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를 찾아주면 돼. 알았지? 근데 내가 방학 때도 했었던 얘기일 텐데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이동을 할래? 또는 어떤 이동을 할래? 에 대한 대답은 100%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실수를 방지해 주려면은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이 더 낫다. 그래서 대칭이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돼. 뭐야? 일단은 x에 그리고 y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게 힌트네. 둘 다 부호 바꾸는 거는 무슨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F를 왜 또 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알았니? 만약에 자리가 바뀌어 있다, y는 x 대칭. 뭐 x만 부호 바뀌어 있다, y축 대칭. 이런 식으로. 알았죠? 대칭을 먼저 해줘. 그 다음에 얘를 찾아가면 되는데 한 방에 찾아가는 거 그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를 묶어줘.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줘. 그럼 뭐가 어떻게 됐어? y가 y 플러스 1로 x가 그대로 그 마이너스 뒤에 안에서 마이너스 안에서 x 플러스로 바뀌었네. 어떤 평이동?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이 녀석을 실제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해주세요? 원점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전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여기로 왔겠지. 어디? 3,1로 왔겠지. 거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러시겠네. 뭐 말할? 그러고 나서 뭐 해준다? x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어디? 2,0 거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면 돼. 뭔 소린지 알겠음?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한데 어쨌든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된다? 노란색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그리고 흰색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그 위에 있는 점과 점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아, sorry 여기가 아니네. 노란색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뭐 원점까지의 거리네. 원점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 일단 제일 가까운 건 어디야? 여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야? 요점 아니면 요점 둘 중 하나가 멀겠지. 맞나요?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가까운 건 어디야? 정확하게는 이 직선 위에. y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겠죠. 2,0 넣어주면 성립합니다. 0,1 넣어주면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한다? 양면 두 배 하면서 이항을 시키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더하고 또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됐죠? 얼마? 루트 5분의 2야. 그게 뭔데? 바로 최소값. 그럼 우리의 최대값은? 몰라? 여기를 잡든가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 점이 지금 원래 어디로 갔었습니까? 이 점이 여기로 왔었습니다. 뭐 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원점 대칭이동이니까 뭐예요? x, y의 자리만 바꿔주시고 자리는 안 바꾸고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근데 그 녀석을 1만큼 땡긴 거잖아. 왼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맞죠? 얼마? 2,4겠네. 요점의 좌표는? 요점이 움직인 거지. 요점이 뭐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얘는 5,3. 역시 x축의 방향을 1만큼, y축을 1만큼. 4,2가 됐겠네.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찾아주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얼마? 루트 18. 알았음? 그래서 둘이 뭐 해달래? 제곱의 합을 구해달래. 답은 얼마예요? 어디 갔지? 18 더하기 5분의 4. 알았음? 민채 왜 답이 이상해? (5분의 94) 답 아니야? 아니야? 나 뭐 실수했냐? 혁보야.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직선이 마이너스 플러스 예? 저 빨간색 1을 나 y 절편으로 착각했다.
아, 이 점에서부터 출발했었어야 되네. 3,3이었네. 아, 2,2네. 뭔 개소리야. 0,2네. 요점이니까 맞네. 이거구나. 1,3이었네. 2,2네. 0,2는 뭔 개소리야. 아, 이 0,2가 맞지. 왜 이렇게 졸리냐 오늘? 나 왜 이렇게 틀리냐 또. 아, 이거네. 직선의 방정식 잘못 만들어졌네. 아, 쉣. 아, 이거네요. 에이, 정말.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다, 그렇지? 에이씨, 루트이다. 알았지? 답은 20이네, 20. 됐나요? 끝. 나왔다. 뭐가? A, BC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뭐 해주면 돼요? 일직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직선. 맞지? 근데 이번에는 어때? A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B랑 X축 위에 있는 점 C랑 그리고 A 0,1이다. 그 연결해서 뭐 해주세요? 연결이 아니라 연결 맞지? 연결해서 AC와 BC의 합을 만들어서 뭐 해주세요?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뭐 하면 된다? 일직선. 그러면 누가 움직여? B도 B인데 여기가 움직인다, 그치? 맞지? 그럼 뭐다? 요 길이의 합이 가장 짧아지려면은 얘를 대칭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 기억해라. 항상 가운데 껴있는 점. 걔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줍니다. 여기가 A'이에요. 뭐예요? 0,-1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 중에 요거 하나의 길은 요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주면 돼? 일직선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다? 일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다? B는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B 또한 움직일 건데 이제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무조건 일직선 만들면 되죠. 수직이. 그럼 뭐야? 직선 밖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 가장 짧은 수직거리 찾아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찾자. 저 있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요. 거기서부터 어디? a 프라임까지. 0, 마이너스. 가자. 촉촉. 답은 요건데 여기서 뭐 하래? 아, 1대의 AB 찾기야? 에이, 이거 괜히 만들었다, 그럼.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뭐 찾기라고? C 찾기, C. C는 뭔데? X절편이네. 어떤 직선에 대하여? 요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데? 빨간색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빨간색은 뭐? 기울기가 뭔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도 뭔데? 기울기가 양수 1이네? 그럼 뭐야? Y는 X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0, 마이너스 A 프라임이고. 맞나요? 그러면 C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X절편 찾아주면 됩니다. Y에 0 넣어두도록 하면 X값을 찾아주면 1입니다. 알았죠? 따라서 C의 좌표는 뭐다? 1,0. 답은 1이겠네. 답은 2번. 또 틀렸니? 이제 표정이 이상해. 아, 나 또 불안해. 제가 D를 찾았나요? 이게 C 아닌가요? X축에 있는 점 C잖아요. B를 찾아야 되는군요. 아! 미친놈인가 봐. 그치? B의 좌표를 찾기거든요. 아하. 또라이네. 자, 그럼 뭐 하면 되겠다?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에휴. 이게 뭐야? 이거였나? 이게 X가 아니라 기다, 기.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 찾기.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겠네요. 더 해보자. 허이. Y좌표는 2분의 1. X좌표는 뭐야? 이거 갖다 치워, 이거. X좌표는 뭐야? 안녕! 2분의 3. 됐죠? 답은 샤분의 9 더하기 샤분의 1. 얼마? 샤분의 10. 얼마? 2분의 5.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뭐해? 또 일직선상의 거리로 찾아주면 되겠다. 왜? 거리와 거리의 합이 최소니까. 자, 뭔가 선분이 3개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 다시 한번 FP, PQ,
Q2. 자, 이 녀석의 합의 최소를 찾아달래. 뭐 하고 있어? P가 BC 위를 돌아다니잖아. Q가 CD 위를 돌아다니잖아. 맞죠?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좌표평면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되겠네. 그땐 내가 만약에 학생이랑 나는 X, Y 축 이렇게 잡을 것 같아. 왜? 나는 양수 좋아하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편하려면 사실 C를 원점을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왜? 우리는 Y는 X에 대한 대칭보다 X축 대칭, Y축 대칭이 훨씬 쉽잖아? 맞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보다 Y축이나 X축 대칭이 훨씬 쉽잖아? 그래서 기형이면 P가 돌아다니는 직선, Q가 돌아다니는 직선을 뭐로 만들어주려고? X축, Y축으로 만들어주려고. 알았지? 시원하. 알았죠? 알겠냐고? 뭘 알아? 자, 그래서 뭐합니까?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빵입니다. 여기는요, 0,20이에요. 그리고 그 직선이 뭐야? BD야? BD 위에 있는 어떤 점 F와 1을 잡는데 F를 어떻게 잡겠대? BD의 중점,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10,10. 그리고 E는 뭐야? B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3대 1은 뭐야? 15대 5냐? 15대 5 맞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5,15가 되겠네. E, F. 됐음?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하여 이 녀석을 대칭해.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선분 3개 합 중에 얘가 여기로 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도 하자. 누구에 대하여? Q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하자. 어디야? E 프라임이라고 적을까? 얘는 F 프라임이라고 적고. 자, 얘는 어디야? Y축에 대해서 대치도 한 거니까 5,15. X축에 대해서 대치도 했으니까 Y의 부호 바뀌기 마이너스 19만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내가 찾으려는 길이 중에 어때? 요 선분이 얘로 바뀌었고 요 선분이 얘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이 선분 3개의 합의 최소값 찾기. 뭐야? 일직선상의 거리로 가면 되지. 최소값 찾기야 이번에도?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사의 거리. X값 얼마만큼 차이나 결국? 15만큼 차이 나는 거지. Y값 얼마? 25 차이 나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또는 뭐 진짜 점과 점사의 거리를 쓰든가. 루트 안에 얼마야? 225 더하기 625 아니냐? 루트 얼마야? 850이냐? 850이 뭐야?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850이 뭐야? 16 곱하기 50 곱하기 얼마야? 1. 1이 아니네. 17. 5 루트 34. 이거겠다. 맞지? 답은 몇 번? 5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아무튼 요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온다. 너네 요번 시험에 알았지?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막 40도, 5도를 이루고 있는 거울이 있다. 거울의 한쪽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0m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로 30m만큼 떨어져 있는 그림이 이상하네. 어제는 그런 곳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쏘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한다. 이때 빛이 이동한 경우는 이런 길이들 막 물어볼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 655번 간다. 겹쳤대. 겹쳐진다. 딱 보자마자 수직이 등수 나오면 제일 땡큐. 자, 어쨌든 좌표편에 그려진 종이를 한 번 접었더니 A와 B가 겹쳐졌다. 뭘 기준으로 접었대? 어딨냐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겹쳐졌대. 뭘 기준으로 접었는데?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접었나 보지. 그러니까 자꾸 겹친 거지. 그때 C와 겹쳐진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역시 대치동점 찾아주셔야지. 알았지요? 그럼 뭐해? 우리는 일단 먼저 여기부터 해결합니다. 뭐예요? 이게 기울기가. X값 2증가 Y값 6 감소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내가 찾으려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1이겠네. 왜? 수직.
그래 이등분 된다. 요점의 좌표 구하자. 뭐야? 1,2겠지. 맞나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3분의 1에 x-1 플러스 2입니다. 뭐 이게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 필요하겠다. 정리하자.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요거다 그치? 자 그때 우리는 뭐 해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칭을 또 시켜. 이번엔 어때 얘들아? 이상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지. 뭐 하라 그랬어? 이동 후의 점을 잡아서 중점의 좌표가 여길 지난다. 대표주면 되겠네. y좌표 중점 얼마예요? 2분의 y 플러스 6. y 플러스 마이너스 6. 됐죠? 는 3분의 1에다가 x좌표 얼마예요? 2분의 x 마이너스 3. 그리고 거기다 3분의 5 붙이기. 되었니? 되었니? 그리고요. 또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 또한 얘랑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기울기 어때? x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그게 뭐야고? 샹, 마이너스 샹. xy에 대한 식 하나. 둘이 연립한답니다. 알았나요? 예. 끝. 연립을 하는 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정리부터 하자. 뭐야? 녹화가 왜 안 끊어져?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를 Y축에 바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대요. 그때 ABP에 대하여, ABQ네. ABQ에 대하여 넓이가 최대일 때. 자, 끝났다. 자, 보기 들어보자. 그래서 P가 어디 있는데? 원 위에 있기는 했는데 이동 후에 어디로 가는데? 그걸 모르지. 맞지? 그러면 있잖아. P를 움직인다면. 그 다음 뭐야? Y축 대칭? 이런 게 움직이는 거구나. P를 움직일 거면 누구도 같이 움직여놔. 원도 같이 움직여볼까? 원의 이동을 생각해봐. 얘 중심이 어디예요? 0,1이었어요. 벤질의 길이는요? 3이요. 자, 먼저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어디로요? 0,0으로 반지름의 길이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엔요. 대칭이동을 또 하자. 그럼 원은요? 중심의 좌표가 뭐예요? 그대로 빵빵 아니에요? 벤질의 길이는 3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 P가 있었다. 어디 위에 있었다? 원래는 이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디에 P를 잡을지를 모르겠잖아. 근데 이동 후에는 어디에 있다? 와, 잘 그렸다. 이 위에 있는 거야. 이동 후에 있는 P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데 A 1, 마이너스 루트 3 어디 있는데? 이 안에 있겠네? 요즘 B 3, 마이너스 루트 4 3, 플러스 루트 4 요즘 있겠네? 그때 뭐 해줘? P를 잡아서 뭐 해줘? Q네. Q를 잡아서 뭐 해줘? 넓이가 제일 커지세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돼? 이 AB의 직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로? 거기에 있으면 되겠네. 결국은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을 관통하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과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풀면 끝나잖아. 그냥 최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름진하게 한 거야. 지름이 된다. 중심진하게. 뭔 말 알? 뭔 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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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이거 거리 찾으면 되지. 뭔데? D. 어떤 D? AB의 직선이 지금 A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지. B는요? 3, 루트 3이었지. 그럼 이 직선 AB는요? Y. 기울기부터 볼까? 기울기는요?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2루트 3만큼 증가했네. 어머 루트 3이네. 그럼 Y는 루트 3에다가 루트 3x에다가 마이너스 1루트 3이네. 그렇지. 맞는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맞겠지. 맞지. 그러면은 그 점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0,0까지 거리. 그게 D잖아.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는 0이라고 만들고 0,0까지 거리 d를 찾자. 얼마야? 3, 1. x 개수 제곱 3, y 개수 제곱 1. 그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어쨌든 뭐 나왔어요? 루트 3 나왔네요. 근데 벤지름 길이 얼마? 3이잖아, 3. 여기는 반지름이. 그게 바로 뭐다? 높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네. 얼마다? 루트 3 더하기 반지름. 그런데 밑변은 고정이지. 밑변이 뭔데요? 3분의 AB. 얼마야? x끼리 빼면 2 제곱하면 4. y끼리 빼면 2 루트 3 제곱하면 12. 아, 4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하면 되네. 이게 답이지. 알았죠? 만약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였다면.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니까. 맞지? 지금은 뭐다? P 찾기니까 뭐 Q의 좌표 찾기만 하면 끝나겠지. 맞나요? Q의 좌표 그래서 어딘데? 수직 이등분선 찾아. 중심 지나면 Y는 AX겠지. 지금의 답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서 사실 요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라서 그냥 끝까지 내본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네. 그럼 이 직선은 뭐야?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겠네. 왜? 원점을 지나야 되고 요 놈과 수직이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그 놈과 뭐 해주면 돼? 원과 만나는 교점 Q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연립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Q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Y축 대칭이동 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지면 끝나겠지. 그러면 P의 좌표 나옵니다. 알았나요? 완성. 끝. 여기까지. 뭐야? 녹화 또 안 하고 있었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리 좀 할래요? 가자! 657. 뭐다? 오늘 벌써 한 4번째쯤 푸는 것 같다, 그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찾기. 알았죠? 다 뭐다? 일치선 만들면 돼. 뭔 말 알? 근데 여기서 방금 656번이 힌트가 되겠네. 자, 원 위에 P가 있었고, P를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 Y축에 대해 대칭이동 하면은 P를 찾는 거야? 아니지. P가 돌아다니던 원이 있었고, 그놈을 이동하고, 그놈을 이동해서 그 위에 Q가 있어요. 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한다. 원 C1 위에 어떤 점 B가 있네. A네. C1 위에 A가 있네. C2 위에 B가 있었어.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A에서 P를 갖다가 Q를 갖다가 요 B로 돌아왔는데 이 거리에 합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일직선 만들면 되겠지. 근데 반드시 꺾여야 되는 곳이 있네. 그게 어디야? P 쪽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지. 맞죠? 그럼 뭐 하자? 일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B를 Y넥스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 근데 B가 어디 있어? 몰라. C2를 C3로 먼저 이동을 하는 거야. C2가 중심의 좌표 어디야? 3, 마이너스 4. 그럼 요 놈의 중심 어디야? Y넥스 대칭이니까 자리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4,3이 있대. 벤질의 길이는 얼마예요? 얘가 벤질의 길이 2였잖아. 그럼 여기도 벤질이 2겠지.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옮겨진 B'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네. 이제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해. 여기는 꼭 이렇게 안 꺾여도 되지. 이렇게 가도 됩니다. 문제는 어디? 여기서 또. 그러면은 뭐 하자? C1도 이동을 시켜주자. 그림 왜 이래? 얘를 C4라고 하자. A가 여기 있었다? 그럼 A는 여기 있었다. 그럼 이제 뭐야? 몰라. 일직선 만들면 되겠지. 알았죠? 근데 그 거리에 뭐? 최소값 찾아야 돼. 그럼 어디야? 요 중심끼리 연결을 했을 때 제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A, 여기가 B면 되는 거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 2와 반지름 길이 2를 뺀 얘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뭔 말 알? 뭔 말 알? 그럼 얘 C4의 중심 어디야? 얘가 지금 어디였지? 8,2였구나. 그럼 얘는 뭐야? 8, 마이너스 2겠네.
그럼 우리의 답은 다시 한번 뭐라고? 8,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4,3의 거리에서 뭐 한다?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고 정확하게는 R1을 빼고 R2를 빼는 건데 둘 다 반지름이 둘둘이라서 그냥 둘둘 뺀 거예요.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이게 얼마지? 13이네. 답은 9겠네. 어때요?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정리!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졸린 거 깨기입니다. 어? 씹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너네가 그거 잘 생각해봐. 하루 좀 밤 샜더라도 너네가 예를 들어서 귀멸 칼날이라는 애니를 졸라 좋아한다고 쳐봐. 요번에 극장판 개봉했지. 무한성탑. 보러 갔는데 막 앞에서 막 오니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졸리겠냐? 어? 졸리겠어? 안 졸릴 거 아니야. 그지? 병력 일성 하고 있는데 졸리냐고. 안 졸린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그 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윤채아는 뭐 애니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친구가 야 귀칼 재밌대 보러 가자 해서 끌려가봐. 근데 윤채가 전날 밤샜어. 그럼 졸려 안 졸려? 졸려. 물론 갑자기 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고. 맞죠? 그러면 잠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것에 대해. 맞지? 그럼 내가 귀칼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라도 갔는데 너무 재밌어. 그동안 졸렸겠니? 안 졸렸으니까 관심이 생긴 거고 재밌어진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과목을 좋아한다면은 안 졸립니다. 너희가 그냥 말로만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수학만 하면 막 희열이 느껴지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막 갑자기 혈액순환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나마 선호한다 정도지. 수학을 좋아한다가 아니잖아. 다른 과목보다 덜 싫어한다지, 그지? 결국 공부란 건 재미없거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처럼 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 물리랑.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일단 MBTI가 파워 J예요. 그래서 1년 연간 계획표, 월간 계획표와 함께 매일마다 일간 계획표도 세웠어. 뭐 그걸 세운다 안 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공부를 해야 되는 양에다가 수학은 넣어두는데 계획표에는 수학을 안 짜. 그럼 언제?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를 3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한 2시간 하다 보니까 졸려. 1시간 하다 보니까 졸려. 그럼 졸릴 때 수학책 잠깐 꺼내는 거야. 그냥 한 6문제, 10문제 풀다 보면 잠 좀 깨거든. 그럼 다시 덮어. 국어 공부하는 거야. 왜? 난 지금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공부를 했어. 그럼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 좋아하는 걸 넣으라고 해서 갑자기 롤 넣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좋아. 그래서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들도 좀 덜 피곤한 상황이라면 국어나 수학 이런 것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게 사실 좋아. 국어만 5시간 공부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국어 1시간 했으면 수학 1시간 하고, 뭐 영어 1시간 하고, 다시 국어 1시간 하고, 사회 1시간 하고, 뭐 과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지. 뭐 좌뇌 우뇌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능력이 서로 다르거든. 좌뇌를 쓰다가 지치면 우뇌를 써줘야지. 맞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껴놓고 하면 좋은 게 그거지. 딱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롤 30분 정도 잠깐 하고 잠 깨는 거 좋지. 30분만 못해서 문제지. 아무튼 알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흥미를 가진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뭔가 하기는 힘들어. 사실. 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수학 좋아할 거야. 이게 돼? 아니잖아. 자, 운전하는 사람들 졸리거든. 되게 졸려. 요즘은 특히나 자율주행이 발달해서 더 졸려요. 하늘만 가만히 잡고 있으면 계속 간단 말이야. 그 상태로 3시간을 가만히 있어 봐봐. 잠이 깨겠니? 아니지. 그래서 뭐 하니 보통? 졸음 껌을 씹거나 노래를 좀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뭐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뭐 해? 휴게소가 있잖아. 졸음 쉼터가 있고. 졸음 쉼터가 생기고 나서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건 알고 있나? 모르지. 근데 나도 그런 걸 겪어봤어. 자,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씩 너무 졸리면은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아. 너네 한 번씩 그런 경험 해봤냐?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으면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 싶은데 앞에서 쉬나 하면 잠이 확 깨. 근데 그때 다시 졸릴 때도 있는데 갑자기 말짱해진 경험 있어 없어? 잠깐 졸다가 화들짝 놀라서 깼거나 뭐 했는데 갑자기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티다가 너무 피곤할 때는 한 30분 자. 대신에 절대로 이불 깔고 침대에 누우면 안 돼요. 그럼 100% 2시간, 3시간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졸리고 피곤할 때는 책상에 엎드린 채로 불 안 끄고 핸드폰 진동 모드, 알람 진동 모드 맞춰놓고 그러고 잠깐 잤어. 그럼 한 15분, 20분쯤 되면 목 아파서 깨. 근데 그때 너무 피곤할 때 확 잠들잖아. 갑자기 확 잠을 깊이 자면서 잠 깨게 되거든. 알겠음? 뭐 학원에서는 10분 잠깐 자세요가 말이 안 되니까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자면 몰라도 그래서 보통 저기 키높이 책상을 해놓고 한단 말이야. 나도 학생이었고 나도 졸려봤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자고 하다 보면 나는 뭐 이제 1년 반을 나중에 후반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1학년 때는 나도 그렇게 공부 안 했었으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갑자기 몰아서 막 밤도 새고 하다 보니까 졸리거든. 그때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뭔가를 액션을 취하라고 시켜. 알았지?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 잘 거예요 밖에 안 돼. 졸음 쉼터 아까 얘기했잖아. 너네 운전을 해봐봐. 이 얘기 내가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운전을 해봐봐. 목숨이 걸려있어. 내가 핸들을 놓치는 순간 이건 죽는 거임. 옆에 꼬라박아서. 근데 그 목숨이 걸려있는데도 졸라가 졸려. 넌 내가 나중에 운전해보면 알 거야. 오케이?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뭐 해? 버티고 버티다가 졸음 쉼터 딱 가가지고 10분 잠깐 의자 딱 제껴놓고 잠들면 있잖아. 10분 만에 불편해서 깨. 차 의자를 그렇게 푹신하게 편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유가 그거임. 불편하거든. 그냥 허리가 아파서 깨. 깨고 나면 갑자기 말짱해져. 그리고 남은 시간 2시간 정도 붕 하면 하나도 안 졸려. 그런 것들을 너네 운전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지? 얼마나 졸리겠냐. 좀 밤 좀 새고 전날 수행평가 때문에 막 난리치고 하면 얼마나 졸리겠냐. 그때 잠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알겠니? 그래서 아까 뭐 입에 뭐 넣고 있는 거 얘기했는데 내가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었거든. 그 얘기는 했었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못 버텨. 정신적으로만은 못 버텨.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저 키높이 책상이 우리 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뭐 했냐면 뒤에 보면은 사물함이 한 키높이 정도까지 오는 사물함이 쫙 뒤쪽에 깔려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너무 졸린데 뒤에 가서 들어도 됩니까? 하면은 다 좋다고 하지. 잠을 깨기 위해서 일어서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누가 안 돼! 이러겠니? 그래 알겠어 나가서 들어. 그럼 나가지고 서서 듣는 거야. 서서 들으면 당연히 안 졸리거든. 서서 졸리면 그거는 기면증 같은 거 아닐까? 그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제는 그게 1차. 두 번째 2차. 아까 입에 뭐 어쩌고저쩌고. 사탕이 내는 걸 몇 번 해봤는데 그거 다 넣고 나면 또 졸려. 그래서 나는 입에 뭘 넣었었냐. 난 단추. 단추. 그냥 말 그대로 단추. 좀 큰 거. 그걸 그냥 학교 갈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입에 그냥 물고 있어. 밥 시간에만 빼놨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물고. 계속 입에 이물감이 있으면 안 졸려. 덜 졸려. 뭐 쪽쪽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물고만 있다고. 동전은 더럽잖아. 그래서 단추 빡빡 씻어가지고 그걸 또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버티고 버티다 하는 게 10분, 15분 정도 잠깐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는 거. 나는 그렇게 2년을 버텼거든. 정확한 1년 반. 그래서 성적이 수직 상승했거든, 실제로. 그래서 결국 정신력으로 안 되고 내가 관심을 가지기 힘들면 물리적인 뭔가 변화를 주세요. 알았지? 졸음쉼터 그 안 들르고 나 버텨야지 하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 알겠냐? 졸린 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님. 근데 내가 잠깨 뭐 해?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세로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다.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용서 못하지. 알았니? 오이시? 자, 666 가자. 마지막. 말이 너무 길다. 자, 그림같이 좌표평면에 있는 A라는 점이 A,2 뭐 이상이 찍혀있네요. A,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하겠대.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xy 좌표가 바뀌면 된다. 맞지? 그 2,a가 있는데 그걸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겠대. x축 대칭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 y에 부호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됐다. 맞지?
그때 ABC와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 R2라고 해봤는데 그때 그 두 개를 곱해주면 18루트2가 나온대요. 맞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잖아. 뭐 A에 대해서 표현해주세요잖아. 맞지?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이 있어. 지금 원도 대충 그려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둔각 삼각형이거든?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뭐 해주셈? 외심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을래? 외심. 결국 이동해서 만들었다 때문에 ABC가 생긴 것 뿐이고 ABC가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외접원의 중심. 에서부터 A나 B나 C까지 거리 아니냐? 결국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외심.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를 풀면 되는 거네. 그지? 그때 요거는 당연히 똑같고 요거까지도 똑같고 그냥 반지름 바로 나왔네. 이번에는 외심의 좌표가 당연히 5인 것 같다. 맞지? 지금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고 그래서 얘는 길이 뭐다? 루트 a제곱 플러스 4. 자, 그럼 거기까지는 해결됐다.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뭡니까? OAC의 외접원의 반지름 찾기. 그래도 뭐다? 외접원의 중심을 찾아줘야지. 맞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알면 돼. 자, 근데 지금 요 문제와 학교 시험을 이게 모의고사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마플 문제와 교과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마플 시너지는 지금 어느 단원이니? 이동 단원이지. 이동을 설명하고 싶은 거 아니야? ABC 좌표 구하기. 일단 모의고사로 좀 말은 다르겠지만 마플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동을 연습시키고 싶겠지. 외심의 좌표 구하는 걸 어렵게 주겠어? 굳이? 그래서 이거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기 되게 쉬우니까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이라면 직각이 주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 왜?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심에 존재하잖아. 그지? 그걸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외심도 물어보고 싶거든, 학교 선생은. 그럼 그동안 짬뽕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저 OAC가 뭐가 되도록? 직각이 아니게 되도록 뭔가 작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외심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거리가 같다 하면 끝나잖아. 아무튼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 수직인 건 눈치채야 된다. 얘 기울기 a분의 a고 얘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a입니다. 역수의 부호 반대예요. 수직인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2 마이너스 a.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거를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18루트 얘요 하면 a 나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뭐 3차 방정식이나 나오겠지. 알았습니까? 됐죠? 예, 여기까지. 끝. 자, 우리 앞에 도형 쪽 했듯이 역시 집합 쪽도 쭉 요약하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봅시다. 알았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수업 중에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집합 쪽은. 자, 어쨌든 집합의 정의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집합은 뭐다? 어떤 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다.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어떻게 만든다? 아무렇게나 불특정 다수를 막 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한다? 특정 규칙을 가지고 대상들을 모아 놓았다. 맞지? 예를 들어서 뭐 대성고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 뭐 두루고 1학년 8반 학생들의 모임 하면서 맞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모아놨을 때 자, 그 특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 얘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대상을이라고 하지 말자. 집합을 배우는 이유에서부터 설명을 하자. 집합을 왜 배운다? 범위를 정해두려고.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모이셈이 아니라 1학년 1반 학생들만 모이셈, 대성고 1학년 8반 학생들만 모이셈, 캠퍼스고 1학년 5반 학생들만 모이셈처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모아놓는다면 그 놈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첫 번째 1번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확정이라고 하죠. 오케이?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아가 말하는 이 집합과 규린이가 말하는 이 집합은 서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닌 거 뭐 있어? 작은 자연수의 모임, 큰 수의 모임, 잘생긴 안녕, 남자 연예인, 잘생긴 안녕 이상한데?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의 모임 하는 것들은 뭐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 대상을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두 번째 정의는 학교에서는 아니면 문제집에서나 잘 설명을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 밑에서 표현을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어떤 집합을 표현을 했을 때 A와 B가 원소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에는 항상 무슨 뜻이 숨어 있다? A와 B는 다르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한번 터진 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뭐 결론은 뭡니다? A와 B는 다르다. 알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것 때문에 한번 논란 터진 적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은 그 대상,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불러줍니까?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맞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야? 집합의 표현 방식. 집합의 표현이라고 하자. 집합의 표현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에는 안 넣죠. 나는 집합의 표현 방식에는 그냥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만 쓴다라고 했었고, 원소 나열법은 뭐야? 그러니까 집합의 구성원들, 대상들을 하나하나 그냥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 예시로서 내가 보통 방학 때 많이 들어줬었던 예시가 1, 2, 3, 4 하면서 쭉쭉쭉 중략하고 맞지? 여기서 만약에 뭐 2, 3, 10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이렇고 여기서 갑자기 이 뭐야 점점점이 예를 들어서 한 9, 7까지 갔다고 쳐봐. 근데 여기서 나는 소수를 가진다였는데 저렇게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소수만 가질 거라면 2, 3, 5, 7, 콤마 점점점이라고 좀 해주든가. 뭔가 중량을 했다는 거는 그 안에서 보이는 규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이것들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규칙? 그냥 정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중량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조건이 뭐냐? 아까 내가 집합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 짓는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캠퍼스고 1학년 7반 학생들의 모임. 뭐 또는 두르고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1학년 3반 학생들이라는 특징 또는 조건을 보여주는 거지. 알았죠? 자, 조건 제시법은 뭐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조건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모여 있느냐. 그때 표현을 하는 방식이 X바. 그러면서 뭐다? 뒤에다가 그 X가 가지는 성질이나 X의 조건들을 써준다. 맞지? 그래서 내가 보통 들어줄 예시가 뭐 있었지? X는 3의 양의 배수. 3이라고 하지 말자. 몰라. 3의 양의 배수라고 해.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해둘 거. 이제는 좀 조심해서 읽어줘야 되는 게 조건 제시법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뭐요? 얘를 만족하는 얘를 원소로 갖는다. 자, 다시 한번 B의 집합을 읽을 때 뭐라고?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앞에 있는 거. X를 원소로 갖는다. 여기서 X를 원소로 갖는다는 건 강조하는 이유가 저기가 X 플러스 1을 원소로 갖는다. X 제곱을 원소로 갖는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X 여기도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모든.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를 3의 배수 중에 일부분만 가질 건데 저렇게 표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았죠? 반드시 3의 양의 배수는 전부 다 가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조건 제시법으로 만들어 볼까? X바. X는 뭐다? 음수예요. 그런데 X는 자연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맞지?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러 간다? NA, NB, NC. 자, NA, NB라는 거는 뭐다?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몇 개다? 0개다.
NB라는 표현은 뭐다? 이런 표현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A라던가 C처럼 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에 대한 대답을 정수 또는 음이 아닌 정수 개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집합을 뭐라 불러? 유한집합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C라는 것도 원소의 개수도 0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유한집합입니다. 맞죠? 근데 유한집합이기는 유한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유한집합은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 불러? 공집합이라고도 부르고 거기서 중괄호가 아니라 요거 파이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맞지? 요런 것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갔었어? 집합의 포함 관계로 넘어갔었어. 그때 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설명은 기호 자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기는 함. 물론 그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이걸 가지고 서로 같은 집합 또는 부분 집합에 가지는 성질이나 개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A라는 집합이 B 안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렇게 기호로 쓰는데 여기서 하나만 또 정리를 하자면은 뭐 있었어? 요 기호랑 여기 쓰자. 요 기호랑 요 기호 구분해야 된다. 맞지? 포함된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라던가 읽어주는 방식은 비슷한데 그 대상의 여인은 뭐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고 그래서 얘는 집합이 포함된다. 얘는 원소가 집합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 또는 그냥 포함된다. 알았지? 요 기호 가지고 12거는 문제 몇 개 풀어봤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써도 돼. 어떤 거? A라는 집합이 뭐 공집합도 원소로 가지고 1거 중괄호 뭐 1과 2도 있고 이런 것들. 거기서 막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런 문제들 역시 잘 구분하고. 알았죠?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한번 틀려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틀린 사람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는,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뭐다? 그게 벤네어그램. 그래서 B 안에 A가 있도록 이 범위, 각각의 집합을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포함 관계까지 설명해주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푸는 도구죠. 그리고 두 번째, 집합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이 녀석의 뭐를 설명하려고 나는 지금 정의를 설명하려고. 정의는 뭐다? A의 원소들이 전부 다 B에도 포함됩니까? 를 봐서 네, 포함된다. 그러면 포함한다. 이 정의라고 부르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밑에서 서로 같은 집합을 설명하려고.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원소가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똑같다라는 거에 대한 숨은 의미는 바로 뭐였다? A가 B 안에 포함되면서 그리고 and 동시에 B도 A에 포함될 때 서로 서로를 포함할 때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거짓이에요. 뭔 소리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 알았지?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들 좀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성질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A가 B에 포함이 돼. 근데 A는 B랑은 달라. 그런 A만 모아서 B에 뭐라 불러? A가 B랑 다르지만 부분집합인 녀석들을 모아서 뭐라 불러?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는 표현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 요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 또는 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였다? 부분집합이었어요. 나는 옛날에 요 녀석을 되게 강조했었고요. 너네가 집합에서 틀려오면 제일 많이 틀려오는 데가 바로 부분집합이었어요. 대놓고 그냥 누가 봐도 분명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말고 애매하게 꼬아놓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마플에도 있을 거고. 그 녀석을 좀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는 지금은 오늘은 공식으로만 설명하고 치울 거야. A의 원소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해보자. 1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예요? 기억나요? 2의 n승 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이 일단 2의 n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어. 그런데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K개의 원소에 대해서 뭐 해버리세요? 포함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2개, 포함하지 않는 게 3개면은 2의 n 지수에다가 뭐 해줘? 5를 빼줬었지. 그러니까 그 K개의 원소가 포함된다와 안 된다가 있을 때 포함하거나라고 해야겠다. 그 포함한다와 안 한다에 의해서 뭔가 구분이 되는 거는 아니고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정해버리는 원소가 K개가 있다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전체 n승계 그 지수에서 지수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그 포함하는 원소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합한 개수 K개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n개의 원소가 있는데 2개의 원소를 포함을 하고 3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리면 지수에 5를 빼주는 거지. 알았음?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뭐다? A에 대하여 그냥 찐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승계. 근데 여기서 뭐 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1을 빼서 개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빼기 1의 정체가 뭐다? 자기 자신 제외하는 거. 맞지? 어떤 A의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A도 있는데 그 A는 빼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 하나 있으니까 빼는 거. 그거랑 비슷한 쌍둥이 문제 뭐 있어? 공집합이 아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도 역시 몇 개다? 2의 n승 마이너스 1개.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승 빼기 2개. 근데 그거에 대한 페이크 문제 있었지. A를 포함하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1승 개하고 끝. 왜 1을 안 빼요? 진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A를 포함하는 것만 셌으니까. 그럼 그 2의 n-1승 개 중에는 공집합은 없잖아. 내가 센 그 2의 n-1승에는 다 A를 포함하는 것들만 센걸. 그럼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1을 안 빼는 거. 마찬가지로 A의 원소 중 스몰 a가 있어. 그 스몰 a를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 개수라고 해도 2의 n-1승 빼기 1이 아니라 그냥 걔가 답이지. 왜? 진부분집합이었잖아요. 1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센 것 중에는 A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셌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있어? 맞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빼기 1. 알았음? 그래서 내가 방학 때 강조했던 건 여러 가지 예시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푼다라는 느낌을 버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강조해줬던 건 뭐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뭘 기반을 하고 있다? 중학교 때 배웠던 혹은 너희들이 언제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그리고 조합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경우의 수와 조합을 이용해서 약간 짜집어 가서 만드는 느낌으로 풀어줘야 돼. 무조건 공식에 빡 대입하듯이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집합의 안 켜놨네? 집합의 뜻 단어는 끝이야. 그럼 이제 어디로?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집합 단원과 집합의 연산 단원 두 단원을 푸는 건데 두 단원 다 서술형 행일, 서술형 행일은 제외하고 유형별 문제들을 전부 다 섞어서 홀수법만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윤체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은 안 들어간다며. 그 연산이 정확하게 뭐 합집합, 교집합이 연산 기호조차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집합의 뜻 단원만 홀짝 구분 없이 풀어오면 제일 베스트. 알았죠? 거기다 서술형 행일까지 풀어오면 더 베스트. 알았음? 그래서 질문은 다 같이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뭔 말할? 뭔 말할? 집합 단원 몇 분 컷? 5분 컷 끝. 자, 요거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 할 수 있겠지? 자, 이번 단원에서 집합의 연산 말고 집합의 뜻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 난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거.
요거는 많이 틀린 애들이 한두 명 있기는 한데 걔네들의 문제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웃긴 게 요 녀석 틀리는 사람들은 있잖아. 이상하게도 시험 전까지 계속 기출문제 풀릴 때마다 계속 틀려. 그래서 요 녀석은 만약에 틀린 녀석들이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요. 알았죠? 어쨌든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 그리고 너희들이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주자면 여기야. 엥? 여기서 뭐요?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 부등식 문제. 거기서 뭐 나오는 거? 포함 관계. 막 작다 크다 포함된다 할 때 등호를 붙이냐 안 두냐. 부등호를 붙이냐.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 등호 여부라고 할까? 등호 여부라고 하자. 등호 여부.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까 요거 틀린 거랑 비슷해요. 부등식 때부터 오지게도 틀려왔음. 시험 전날인데도 또 질문을 하는 게 그 등호 여부. 등호를 붙일까 말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유형 그 문제는 반드시 계속 반복 숙달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집합은 끝. 그래서 윤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어디부터야? 그냥 평면좌표부터 집합의 뜻까지죠. 그럼 너희들의 학교 시험에 킬러는 무조건 100% 어디 나온다? 무조건 도형이야. 100%. 자, 근데 여기서 우리만 그래도 명제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 캠퍼스고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야, 유민아, 너네 지금 현재 학교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어? 지금 일단 집합은 들어가겠다. 집합은 무조건 들어가고, 명제가 지금 들어가냐 마냐가 좀 있겠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무튼 이동하고 있다는 거지. 좀 빠르네. 지금 명제까지 나간다는 학교 중에 제일 빠른 학교가 지금 현재 이미 이동이 끝났고 집합을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 너네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근데 너네 시험이 언제지? 9월 20? 아까 9일이라 그랬나? 일정도 안 나왔어? 너네 거 도대체 뭐 하냐? 근데 캠고 1학기 때도 그랬었어. 제일 늦게 나오고 범위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근데 그렇게 시험이 느린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명제가 나가면은 그 부분은 따로 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집합의 연산까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 반은 명제는 안 들어간다, 그치? 그럼 집합의 연산까지 들어간다라고 해도 너희들의 학교 시험에 이번 중간고사 제일 어려운 단어는 무조건 도형. 집합의 연산에서 실수하기 좋은 몇 가지만 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하시면 사실은 끝나요. 자, 집합의 연산으로 바로 가볼까? 지워도 되나? 자, 가자. 집합의 연산. 아이고, 집합의 연산은 뭐부터 해야 된다? 연산 기호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집합의 연산. 어떤 연산이 있어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는 차집합이 뭐냐? 여집합부터 하자. 여집합. 근데 여집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이 설명돼야 되는 게 전체 집합. 그리고 차집합. 그 다음에는 연산 기호에 넣기는 좀 애매한데 항상 같이 설명하는 서로소. 자, 합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더하기를 생각을 하면은 집합끼리는 더하기를 할 수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생각해야 된다? 벤다그램 자체를 떠올리라 그랬어. 벤다그램 자체에서 합집합의 정의를 기억을 하라 그랬어. 뭐야? 이거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합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물어보자. 합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뭐요? 나 누구랑 얘기해요? 합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요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지. 그게 문제지. 자, 간다. 합집합은요. 결국은 집합끼리의 연산은 연산 후에도 집합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원소날법, 조건제시법을 설명할 건데, 자, 그때 어떻게 한다? A의 원소다, B의 원소다. 근데 어때? A의 원소에 있기만 해도, B의 원소에만 있기도 해도 뭐 한다? 무조건 포함한다. 그래서 뭐였다? 여기는 and가 아니라 또는. 수학에서 말하는 and와 영어나 국어에서 말하는 and는 조금 느낌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교집합도 가보죠. 교가 뭐야? 약간 사글교 이 한자 아니냐? 어쨌든 교집합의 교자는 교차로 할 때 교자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다리교 말고 여기 뭐 겹치는 거. 그래서 교집합의 정의는 뭐다? X의 원소, A의 원소, B의 원소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번엔 어때?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쓰는 게 바로 뭐다? AND였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뭐 동시에라는 말로 항상 해석이 된다 그랬지. 그게 이 집합 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단원들에서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교집합, 합집합의 정의였고 여집합은 뭐였어? 일단 여집합은 기호로는 A의 C, 기호 하나도 안 썼네. A 합B. 그리고 여기는 A 교B. 그리고 여집합은 A 여집합 A의 C승으로 표현을 한다 맞지? 그 여자가 약간 잉여 재산 할 때 그 여, 같은 여 아닐까? 무슨 여자인지 나도 모르겠어. 잉여 재산 어디서 나와? 한국사 시간에. 잉여 재산은 이 어디서 나와? 한국사 시간에. 너도 배웠을 텐데. 잉여 재산. 아이씨. 계급 사회가 어느 시대 때 처음 등장했어? 아니, 공통사회나 한국사에서 이거 안 하나? 선사시대 배워 안 배워?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다 해야 안 해? 까먹은 거구나. 계급사회가 언제 나와? 청동기죠. 신석기, 구석기는 평등사회죠. 맞죠? 왜? 청동기 시절에 농기구의 발달로. 여기서 또 잘못 외운 사람 있지.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청동기로 농기구는 못 만들고 불이 그 물렁물렁한 걸로 못 만들고 그냥 말 그대로 발달을 한 거고, 그렇지? 거기에서 잉여제세 나오면서 계급 사회가 나오지. 그거의 증거가 바로 청동기지. 뭐야? 비파형 동검이나 그 무슨 거울이지? 청동 거울이지 그냥. 청동 거울 이런 거. 뭐 사치품. 그지? 그 잉여제세에 나왔기 때문에 뭐 사치품을 누리는 지배계층과 아닌 피지배계층이 나뉘고 그놈의 증거로서 또 뭐 있어? 집터. 신석기, 구석기에는 화구가 정 가운데 있지만 청동기는 한쪽 귀퉁이로 몰리기 전까지 윗목, 아랫목. 아마 청동기나 철기에는 아마 이렇게 딸린 이런 방들도 있을까? 화구 없는 뭐 노비들이 사는 곳, 뭐 이런 거겠지. 약간 피지배계층이 사는 곳, 약간 이런 거 안 하냐? 이 수학 선생님 한국사 강의하고 있고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거든. 아무튼 뭐 이런 스토리를 짜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잖아. 아니, 앞으로 말이야. 나는 한국사 강의하면 진짜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 물론 막 1527년엔 뭐 일어났어? 이런 건 못 물어보겠지. 못 외우겠지. 그거는 단순 암기인데 약간 흐름을 잡아주는 거는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난 한국사 가서 진짜 약간 상식 공부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연도 딱 나오자마자 바로 보기. 아무튼 자, 나머지 잉여 나머지 재산. 오케이? 잉은 뭔 한자야? 근데 잉이 있냐? 잉? 과잉보 할 때 뭐 그런 잉자도 다 한자겠네. 아무튼 몰라. 나머지. 알았지? 그래서 뭐다? A의 나머지. 그래서 뭐 한다? A의 바깥쪽을 잡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A의 바깥이면 바깥인데 어디까지 바깥이야? 그걸 모르지. 그래서 잡아주는 게 바로 뭐다? 전체 집합.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그냥 대문자 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근데 이거는 나는 안 쓰는 게 합집합 때문에. 근데 요거는 쓰기 귀찮아서 그냥 꺾어서 표현을 하는 것뿐. 어쨌든 여집합이 아무리 나머지라고 해도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저 전체 집합 때문이지.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전체로 볼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집합을 하든 차집합을 하든 뭘 하든 나머지 아예 전체 집합 바깥에 관심 없고 전체 집합 안에서 A의 나머지. 맞지? 그래서 여집합의 정의는 뭐다? 이거 흰색이네. X가 뭐다? A에 없는 거. 하지만
전체 집합에는 있는 거.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x는 u에 포함집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당연한 말이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알았죠? a가 아닌 모든 것들을 원소로 갖는다. 조건 제시법 읽을 때 모든으로 읽어주고. 알았음? 다음 차집합은 뭐예요? 말 그대로 a 빼기 b죠. 그때 나는 항상 강조를 할 때 뭐 한다? a에서 b를 뺀다. 뭘 강조한다? 에서. 나는 이제 뺄 거야. B에 있는 놈들은 다 뺄 건데 A에 있는 것 중에서만이라는 의미니까 A에 있어.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자,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는 빼. 그럼 뭐야?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결국은 일단은 차집합 또한 어디에 있으니까? A에 있으니까. 이거는 정의지만 주황색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해요. A에 있으니까. 일단은 A의 원소들만 본다는 거야. 아유. 나머지 바깥쪽 원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야. 근데 B에 있는 건 다 뺐어. 그럼 남은 게 뭐야?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녀석들이 다 남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읽어봐. 얘를 다시 표현을 해봐. 이게 뭐야? A의 원소. A. 얘가 뭐야? B 없는 거. B의 여집합. 콤마가 뭐야? 보통 and를 콤마를 씁니다. or은 또는은 콤마로 안 씁니다. 알죠? 이거는 약속. 어허. 자, 어제도 얘는 뭐다? and. 그럼 뭐다? 요집합. 그래서 뭐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요게 또 이제 중요해지지. 알았음? 그리고 이제 서로서는 뭐다? 집합의 연산 기호는 아니고 그냥 둘이 관계에 대한 얘긴데 서로서는 뭘 서로서라 부른다? 두 원소가 서로서다. 약수로 생각하면 공약수가 없는 거. 1은 무조건 가지니까 1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냥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 알았죠? 그래서 서로서는 뭐를 서로서라 부른다? A와 B의 교집합이 비어있는 공집합인 거. 이걸 서로서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았다. 집합의 연산에서는. 첫 번째는 사실 개념 설명을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별거 없는데 실제 문제로 나오면은 너네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 뭐? 집합의 연산 법칙. 교환 법칙이 뭐야? 결합 법칙이 뭐야? 분배 법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 드물어간의 법칙은 뭐 조금 이름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사람 거의 없다고.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법칙을 쓰진 않을게. 법칙은 써봐야 어차피 너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라서 법칙을 쓰는 거는 생략하고 집합의 연산 법칙은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거고 어떻게 써먹는다? 우리는 집합과 관련된 화가 아니라 집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우리는 100% 풀이는 뭐 하면 된다 얘들아?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100% 없습니다. 한 5%, 10% 정도의 비율로 안 그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등장할지언정 그렸는데 틀리는 문제는 없다고. 잘못 그린 게 아닌 이상. 그럼 무조건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은 한계가 있다. 어떤 거? 복잡한 식. 막 A에 교집합에 B 하고 또 합집합에 C 하고 또 전체 여집합하고 또 다시 A를 또 교집합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실 벤 다이어그램 못 그리잖아. 복잡하거든 너무.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연습시키는 게 뭐다?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복잡한 식을 일단 뭐 해봐? 간단하게 표현해봐. 그 도구가 바로 뭐야? 연산 법칙인 거지. 그래서 내가 보통 이런 문제, 복잡한 식 문제 풀 때 뭐라고 해? 자, 어떤 법칙이 먼저 보여? 어느 부분이 제일 불편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그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야? 차집합. 연산 법칙이 차집합과 관련된 연산 법칙이 있다 없다? 없어. 차집합은요, 교환 법칙도 결합 법칙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맞아. 그래서 차집합이 보이면 일단 뭐부터? 그냥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 바로 그릴 수 있는 녀석이 아니면 일단 다 이걸로 바꾸고 시작하라고 하지. 맞지? 그런 걸 가지고 먼저 간단히 고친 연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중 뭐 의미하는 바가 다른 집합은부터 해서
다음 식이 나타내는 집합을 벤 그램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기타 등등등 복잡한 문제들 막 나오겠지.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개념 설명만 공식만 쫙 설명하면 이제 하나 남았어. 뭐 유한집합이 어느 정도 있어. 아까 그 NA 아님 맞는데 그 녀석을 가지고 만든 녀석. 뭐 N, A 합집합. 합집합의 원소 어떻게 계산합니까? NA에다가 NB에다가 NB에다가 뭐 N, A 교 B를 빼는 거. 기억나죠? 자, 하나만 더 할까?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기본 공식은 뭐다 얘들아? NA에다가 NB에다가 NC를 더해봐. 왜?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좀 많이 크게 나올 거야. 그래서 빼게 되는 게 또 문제의 조건에 A교 B가 있고 B교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교 A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겠지. 그 중에 이제 요걸 숨기는 말로 A와 C가 서로 소인집합 A, B, C에 대하여 하면 얘는 빵이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야? 아니요. N, A교 B교 C를 한 번 더 더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A, C가 서로 소면 여기도 없으니까 얘도 빵, 얘도 빵. 그럼 요걸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다? 직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 빼자.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자. 그거랑 헷갈리는 너는 자취랑 헷갈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서 뭐 만들어가면서 푸는 게 하나가 더 있고. 자, 여기서 언제 만들고 언제 공식 쓸래요?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티가 난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예를 들어서 합 구하래. 근데 막 A교 B가 아니라 막 A 빼기 B가 주어져 있고 막 B 빼기 C 합 A가 주어져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주어져 있으면 뭐다?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 근데 딱 필요한 재료들이나 그게 물어보는 거나 제공되어 있는 값에 다 튀어나와 있어. 그럼 100% 그런 공식이에요. 다 안 주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간단합니다. 뭐가 더 많이 나와요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빈도로 나와. 대신에 그래봐야 한두 문제가 달아서. 사실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풀긴 했어. 내가 학생 때. 뭐하러 외워? 그리면 되지. 그렇지 않냐? 교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 만약 13개고 25개면 여기 12개 쓰면 되지 그냥. 그렇지 않니? 뭐하러 만들어?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제 난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니까 세 가지 중 뭘 쓰면 편한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야?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설명은 끝났어. 이제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자,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아까 말했듯이 기본 상식처럼 접근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한두 가지만 쓰고 이런 기본들은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상식이지 않은 것들을 외우자라는 게 한 5가지. 자, 상식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A 되는 거. 여집합의 뭔 소리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 공집합 되는 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 그리고 방금 저기서 말한 A-B라는 거는 A, B는 그대로 두고 교집합의 여집합 만들면 되는 거. 요거는 색깔 구분 좀 해줄게. 아무튼 알았죠? 요런 것들은 기본 상식처럼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았어? 자, 그러고 나서 너네가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성질 첫 번째. 기억납니까? A, B를 교집합을 했는데 A가 그대로 나왔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외우는 거는 A, B의 포함관계를 의미한다까지만 외우는 거지. 하나만 더 할까? A 합집합 B를 했는데 둘 중 하나가 A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면 걔가 하고 싶은 말도 A, B의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자, 어떻게 됐어? 교집합에 의해서 나왔으면은 그 나온 A가 포함되는 것. 합집합에서 둘 중 하나를 그대로 뽑아내는 게 있다면은 그 놈이 나온 놈 A가 포함하는 것. 누구를? B의 B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지. A와 B의 포함관계는 뭐하다? 여집합들의 포함관계와 포함 방향이 반대다. 외우는 거는 여기서 사실은 끝. 교과서나 마플 시너지 나오는 건 여기서 끝. 근데 나는 두 가지 더 설명했었죠.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요거 자주 나온다 그랬지. 자, 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쉬워. B의 여집합에 A가 포함된다. 서로소. 알았음? 그래서 얘는 A, B가 서로소. 그리고 A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은 100% 거기에 항상 합집합이 U다 있을 거야. 그건 참이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거 항상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 집합의 연산의 기본 성질 하는 것 또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것 하면서 거기 마플 시너지를 보면은 A, B의 포함관계라고 하면서 비슷한 표현, 똑같은 표현 쫙 뭐 한 7가지, 8가지 정리하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요런 거 있으면 잘 판단해 놓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문제나 개념은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좀 많이 틀려오는 유형들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대칭차집합이라던가 또는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약수집합, 배수집합 기억나지? 우리 방학 때 내가 강조했었던 거. 뭐부터? 교집합부터 만들고 보자는 거. 합집합을 간단하게 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런 유형들 몇 가지가 이제 좀 자주 틀리는 유형. 뭐라고 해야 되지? 자주 출제된 게 빈출이고 자주 틀리는 문제가 뭐라고 하지? 몰라? 그냥 자주 틀리는 유형 해. 자주 틀리는 유형. 요런 것들. 그리고 빈출이자. 알았죠? 그런 유형의 요런 것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마표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방학 때 기억 다 되살려서 두 단원 다 한번 잘 풀어와 보세요. 아, 하나 더 있다. Sorry. 여기서 뭐 있다? 유연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만드는 교집합 혹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 있었잖아. 그것도 너희들 진짜 많이 틀려왔거든.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또는 A 교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자주 틀렸었던 유형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잘 풀어와봐요. 알았죠? 자, 오늘 숙제 좀 많습니다, 사실. 두 단원이라서 이게 너희들의 홀수만 풀어온다고 해도 사실 거의 나도 세워보진 않았는데 거의 200문제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한 150문제 되지 않을까?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조금 많이 있으니까 좀 미리 푸세요. 오늘 집에 가서나 뭐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알았죠? 어이.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잘들 가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